안녕하십니까. 자세와 건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6번째입니다. 건강은 바른 자세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바른 자세는 다리 차이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똑바를 때 바른 자세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리 차이는 우리 고관절 변이에서 오는데, 고관절 변이는 우리 습관, 나쁜 습관에서 고관절 변이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간에 이 똑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질 때 건강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세가 틀어져 있습니다. 몸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 골격과 장기에 대해서 조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은 이렇게 골격, 다시 말하면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그 다음에 선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척추에 양쪽이 삐쭉삐쭉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돌기라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강의 나올 때 그런 말이죠. 이 목뼈, 특히 1번 목뼈는 두개골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만져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는 것은 제일 위에 만져지는 것이 경추 2번입니다. 그리고 흉추가 쭉 있는데 10개는 늑골이 있고 2개, 11번, 12번은 늑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1번, 12번은 늑골이 이 앞에 흉골에 붙지 않습니다. 양쪽에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는 늑골이 없죠. 그리고 골반이 있는데, 골반 중에서 양쪽 관절을 선장관절이라고 그렇게 선골과 장골 연결되는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체형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우측만증이 있고, 다시 말하면 오른쪽 다리가 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측만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왼쪽 다리가 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합형이 있는데, 그 혼합형은 오른쪽 다리가 긴 사람이 무릎을 복부 쪽으로 구부리면 오른쪽 다리가 툭 더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왼쪽 다리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또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다리가 길고 왼쪽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 보면은 오른쪽 다리가 더 들어가고, 또 발끝을 대봤을 때도 오른쪽 다리가 길은데, 무릎을 구부리면은 반대편 무릎이 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혼합형인데, 그 사람들 또 엎드려 보면요, 앞에서 짧은 쪽 골반이 엎드리면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긴 쪽 골반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리가 똑바로 누우면은 우측만증은 오른쪽 다리가 길입니다. 또 무릎을 구부리면 오른쪽 무릎이 복부 쪽으로 이렇게 밀으면 더 푹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왼쪽 무릎이 더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짧은 쪽 무릎이. 이것을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엎드린 자세에서는 짧은 쪽 골반이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왼쪽 골반이, 긴 쪽 골반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혼합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 혼합형은 한 20% 좀 넘습니다. 대개 보면은요, 우측만증 아니면 좌측만증이고, 혼합형은 20% 좀 넘는데, 자, 보세요. 체형과 건강. 우측만증은 호흡기나 순환기 계통에 약해집니다. 좌측만증은 소화기나 비뇨기 계통에 약합니다. 그런데 혼합형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틀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이런 기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것이 피로입니다. 오후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한 사람들 있죠. 그건 다리가 많이 차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뭘 하면은 쉽게 지쳐요.
그리고 잔병이 많고, 그리고 사람이 피로하고 두 번째로 뭐라고 오는 거니? 허리가 아파요. 이 사람의 중심이 허리에 걸리기 때문에 이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곤하다든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다리가 차이 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 아픈 것, 그때 허리 아플 때 교정을 받으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뭐 아주 심한 것도 뭐 한두 번에도 딱 회복이 되는데 그것이 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밑으로 내려가지. 밑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면 멀면 멀을수록 회복이 늦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허리, 골반, 다리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허리에서 멀어질수록 더 회복이 늦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틀어지는 그 순서가 있어요. 대개 교통사고나 이런 특별한 무슨 충격 아닌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자기 생활 습관에 의해서 틀어지는데, 첫째, 자세가 나쁘면 이 고관절이 변이가 돼요. 고관절이 변이가 되면 두 번째로 다리 차이가 납니다. 다리가 차이 나면 뭐가 와요? 골반이 틀어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가 변이가 온단 말이에요. 이상이 온단 말입니다. 척추가 변이되면 척추에서 나오는 모든 신경이 있겠죠. 그 신경의 변이가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오장육부에 연결되어 있는 이 장기에 이상이 온다 이겁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난 장기는 이상이 없고 척추만 좀 이상하다 할 때, 그때는 빨리 교정을 해주면 빨리 쉬운데, 신경에 이상이 있다든지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 오장육부가 이상이 있을 때는 회복이 늦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내가 와 있느냐 생각해서 그걸 빨리 처치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그림은 어느 분이 참 제가 한 건 아닌데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올려봤습니다. 우리 그 자세와 우리 건강, 각 스스로 내 건강이 어느 정도인가 판단하는 표라가 이렇게 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내가 어디가 이상이 표가 잘못됐구나, 어느 자세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이상이 왔을 때 어떻게 회복되느냐, 회복하는 단계를 봅시다. 외체를 정체로 만들어주면, 다시 말하면 몸이 다리가 차이 나는 것을 똑바로 해주면, 몸을 바르게 해주면 감각이 회복이 된다 했죠. 우리가 틀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육감이 무뎌진다 했지 않습니까? 감각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각이 회복이 되면 기능적으로 나쁜 것, 약하던 것들이 회복돼요. 기능이 회복되면 돼야만이 기질적으로 나쁜 것들이, 약하던 것이라든지 또 상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든지 정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고 회복하는 단계는 이 단계를 거쳐야 정상이, 여기서만 4단계 가서만 회복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 1, 2, 3단계에서는 어떤 사람은 자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4단계 가야 자각정신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다리 차이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다리 차이가 오래되면 육감이 무뎌지기 때문에, 육감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지를 못해요.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갑자기 큰 병을 딱 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 자세가 틀어져 가지고 말할 때 입술이 돌아가고 올라가고 고개가 갸웃하고 눈이 짝짝이고 콧구멍이 짝짝이입니다. 긴 쪽 콧구멍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고개가 갸우뚱하고 말이죠. 이 자세가 다 그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다리가 차이 나니까 골반 틀어지고, 골반 틀어지니까 척추가 변이 되고, 척추 변이니까 이 두개골이 같이 다 변이 돼 가지고 그런 형태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기질적으로 나쁜 것만 회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외체를 정체로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하나하나 단계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상 치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먼저 회복시켜 줘야 정상으로 만들어 주고 난 뒤에 증상을 치료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원인을 회복시켜 주면은 자연히 모든 것들이 증상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회복, 다시 말하면 치료라는 것은 심신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그게 회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치료라는 게. 몸과 마음을 막 괴롭게 해주면 그건 치료가 되지 않죠. 예를 들까요? 우리가 기부스를 다리 같은 거 무릎 여기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이제 다 회복돼 가지고 기부스를 풀고 나면 못 걷죠.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리를 구부리려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이것을 강제로 막 아프게 막 구부리면은 얼마 아파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제로 그걸 아프게 하면 통증을 아프게 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그 무릎은 구부려질지 모르지만은 고관절 다 변이가 되고 골반 변이 되고 척추 변이 되고 다 그럽니다. 그때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그런 계통에 또 이상이 와서 고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편한 운동을 해줘 가지고 그것이 무릎을 구부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조체법이라는 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것을 편하게 그것을 구부려 줄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심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은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특히 우리 몸은 저녁에 잘 때 회복되는 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게 막 열나고 아프고 그럴 때 애들이 한숨 푹 자고 나면 애들이 거뿐 일어서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심신을 회복해 주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바른 자세를 해줘야 되는데 처치는 기술자가 하고 회복은 조물주가 하시는 겁니다. 적응은 기술자와 본인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처치, 기술자가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회복시키는 건 할 수 없어요. 처치는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뼈를 이렇게 맞춰서 기부스를 해줄 수도 그 뼈가 붙게 하는 건 기술자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약이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치유력에 의해서 조물주가 그것은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상처 났을 때 보면은 가만히 놔도 회복되지 않습니까? 상처가 아물잖아요. 그 아물도 어떤 흉터도 없이 정상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다 심어놓은 DNA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회복되게 돼 있어요. 다 복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처치는 기술자가 하지만은 회복은 절대적으로 신의 섭리요. 그 다음에 적응은 기술자와 본인이 같이 협력해서 적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격에 특히 이 골격에는 이 골간이라는 게 있어요. 뼈와 뼈 사이. 이것을 여러분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골간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육에는 근간이 있어요. 근육과 근육 사이. 이 꽈배기 같이 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근육과 근육 사이에 노폐물이 고이는 거예요. 이런 데에 고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노폐물이 어디에 고이는가 알려면 이 근육과 근육 사이를 잘 관찰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딱 머릿속에 여러분의 사진이 딱 찍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몸에는 특히 이제 골격과 근육과 혈관과 신경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신경을 보세요. 이 척추신경, 중추신경이죠. 중추신경. 이 신경이 목에서 얼굴 두 개골로 얼굴로 해서 또 이 양팔로 팔이 아프다면 이상이 있는 건 어디 이상이 있을까요? 목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목이에요. 목 이상은 신경이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장기관 이상이 있는 것은 이 척추에 흉추에 이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리에 이상이 있는 것은 다리에서 내려가는 이 좌골 양쪽에 내려가는 이 좌골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좌골 신경 계통 얘기하는 허리에 이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추에. 그래서
다리 아프다 해서 다리를 아무리 주물러 봐야 소용없어요. 여기에서 신경 나가는 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팔이 아파서 팔을 아무리 주물러 봐도 소용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목뼈에서 잘못돼 가지고 그 신경이 근육이 긴장돼서 신경을 압박한다든지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 가지고 원인을 회복시켜 줘야지 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 이상이 있을 때 여기에 아무리 해봐야 그때뿐이죠. 정상적으로 하려면 원인을, 이 척추를 바르게 해서 여기서 나는 신경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척추에는 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우리 오장육부의 모든 기관과 다 이렇게 우리 척추가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 이겁니다. 바른 자세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모양, 특히 여기서는 이제 발 모양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관찰을 하는데, 이 발 모양을 잘 한번 어떤 모양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누워서 다리를 세워서, 무릎을 세워서 허리를 들었다 놓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세로 딱 누웠을 때 다리에 힘을 빼고요. 누웠을 때 발 모양이 이리 생겨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팔자로 갈라진 발을 예고라고 말합니다. 예고.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 예고, 내고, 혼합형 뭐 이렇게 말합니다. 우측만증, 좌측만증 이런 것을 자꾸 반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지 말고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운 것을 좌고라고 합니다. 특히 아까 이 예고 있을 때요, 이 바닥과 그 차이, 이 각도가 60도 각도가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게 땅에 붙었다든지 섰다든지 하면은 이게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정상으로 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건 괜찮아요. 이건 정상이에요. 이걸 내고예요. 보세요. 이쪽은 이렇게 예고고 이쪽은 지금 내고죠. 근데 이것을 좌측 다리가 내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좌고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고라고 부르죠. 오른쪽 다리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죠. 근데 무릎을 세웠을 때 무릎 높이와 발끝이 똑같이 했을 때 무릎 높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 무릎 높이가 차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엎드렸을 때 발끝이 이렇게 똑같아야 되고 발 모양이 양쪽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벌어지고 이게 똑같아야 됩니다. 발을 똑같이 붙였을 때 발 뒤꿈치가 똑같아야 되죠. 예. 무릎을 이때 주의할 것은 본인이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디를 잡는 거니 지금 이 발을 붙였는데 붙이지 말고 이 부위, 예? 이 발바닥에 발가락 쪽 이 부위를 손은 이 발바닥에 있고 수구는 발가락 쪽에 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딱 눌러봤을 때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이 두 발이 똑같이 들어가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푹 들어가는데 한쪽이 안 들어가,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이 좌측 골반, 안 들어가는 쪽 골반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 골반이 이상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다리를 뻗었을 때 이쪽 왼쪽이 지금 다리가 차이 나죠? 짧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엎드렸을 때는 짧은 쪽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는 긴 쪽이 잘못된 거예요. 길게 보이는 게 잘못된 거고 짧은 쪽 골반이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남자 다리를 보겠습니다. 상태를. 다른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두 다리 폈을 때 정상이다.
네. 똑같이 됐을 때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무릎을 어디를 잡고 누르는 거니? 여기 이 무릎을 잡고 누르면 안 됩니다. 양쪽에 이 다리 이 종아리 제일 두꺼운 쪽 있죠? 이 부위. 이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하나씩 잡고 다리를 붙이지 말고 앞으로 쭉 복부 쪽 가슴 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정상으로 똑같이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세요. 누웠을 때 이렇게 발가락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이 이렇게 기울고 이쪽은 이렇게 기울고. 이것을 우고라고 그래요. 자, 이것도 우고죠. 이렇게 눌렀을 때 한쪽이 푹 들어가고 한쪽을 안 들어가면 이 발이 이렇게 차이나 여기 꼬아지는 여기서 완전히 X자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눌렀을 때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발 모양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옆으로 봤을 때요.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안 들어가요.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딱 두어 서너 군데만 딱 자극을 주면은 정상으로 딱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딱 하고 했을 때 이 다리가 이렇게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차이 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좌측 골반이 지금 들어가는 쪽이 아니고 안 들어가는 쪽 골반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교정하면. 자, 이 아이는 초등학생 참자죠. 유치원 학생입니다. 유치원인데 이 병원에서 4cm가 차이 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차이 난다고 하더래요. 이렇게. 네. 근데 이 아이를 특히 어린아이들은 교정이 참 잘 되거든요. 어른들도 뭐 제가 보통 거의 한 길어야 2, 3분 정도면 딱 이 다리를 맞춰주는데 아니면 간단하면 하여튼 1분 안에도 이게 딱 맞는데 이 아이는 아무래도 한 5mm, 한 7, 8mm 정도가 차이가 나요. 아무리 해도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번 이상하다 싶어서 무릎을 딱 세워놓고 보니까 무릎이 한쪽이 높아요. 근데 이 아이는 고관절 때문에 차이가 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다리 자체가 한쪽이 성장이 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이 난 거예요. 그 교정이 완전히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몇 달 후에 다시 데리고 왔어요. 아무 소식 없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병원에서 다리를 이렇게 키웠다고 그래요. 다리를 어떻게 키웠냐 하니까 짧은 쪽 다리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뼈를 잘라서 조금 늘려서 거기다 하면은 그 나중에 그 조금 한 뭐 5mm 얼마 늘렸겠죠? 늘리면은 거기에 조금씩 이렇게 진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뼈가 다시 돋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맞아서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의 맞았다고 왔는데 이 고관절이 틀어졌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 이 기부스를 오래 하기 때문에 고관절이 틀어져서 다리가 많이 차이 나더라고. 그렇게 차이 났는데 딱 교정을 하니까 고관절을 교정해주고 나니까 똑같아졌어요. 아주. 아, 그거 참 신기하게 했는데 고생은 애가 많이 했겠지만은 그렇게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저 포항대학교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다리가 차이 나요. 너무 많이 차이 나죠. 어른이. 그래서 교정을 딱 하고 나니까 이렇게 정상으로 딱 맞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왼쪽 골반이
참 왼쪽 다리가 길어져 가지고 왼쪽 골반이 왼쪽으로 틀어졌어요. 이런 것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시에 왔기 때문에 교정이 잘 됩니다. 이렇게 딱 정상을. 우리가 이 견비통 50견이라고 그러죠.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이 견비통 저녁이 아주 아파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는데 뒤로도 돌아가지 않고. 이거 왜 그럴까요? 다리가 쳐서 틀어져 가지고 골반이 틀어지니까, 골반 틀어지면 척추 틀어지고 자꾸 어깨도 다 틀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편 어깨가 지금 굳어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교정을 딱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한 번 했는데, 한 번 딱 교정을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리 차이 나는 것. 왜냐면 다리 차이 나는 것을 바로 해주는 게 제일 급선무라했죠. 우리가 하는 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리 차이 나는 것을 바로 해주면 해주고 골반을 교정해주고 척추를 교정해줘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 차이 나는 거, 다시 말하면 집으로 말하면 집을 수리할 때 기둥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둥이 틀어진 상태에서 지붕이 올라가서 아무리 해봐야 그때뿐이지 뭐합니까? 기둥을 먼저 바로 해놓고 올바로 수리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려면 기둥을 먼저 바로 해놓고 그 다음에 대들보가 수평이 되고 그 다음에 석가리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기와를 손질해야 그게 올바른 수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어디 이상이 있는 것은 우리 다리 때문에 차이 나서 온다 이 말입니다. 몸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틀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디가 틀어져 있는가, 또 어디가 굳어 있는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굳었다 했지 않습니까? 굳어지는 이유 세 가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번 말했는데, 신경을 쓰면 목덜미가 뻣뻣해진다 했지. 목덜미가 경추부에. 그 다음에 오장육부 이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등줄기가 굳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굳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관절, 우리 몸에 200여 군데의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이 변화가 되면 그 관절과 관계된 근육이 굳는다 이 말입니다. 근육이 굳으니까 당연히 순환계통이 더 막힐 거 아닙니까? 근데 관절이 그러면 왜 이상이 오느냐? 다리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럼 다리는 왜 차이 나요? 고관절이 변이기 때문에. 원인은,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고관절을 바로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근본적인 회복하는 단계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바로 해주면 다리 차이 나는 게 바로 되고, 다리 차이 나는 걸 바로 해주고 나서 골반을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 척추를 바로 해줘야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틀어져 있는가, 어디가 굳어 있는가, 어디가 막혀 있는가. 그래서 굳은 것도 푸는 방법, 또 막힌 것도 뚫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맨손으로 뭐 기구나 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서로 운동요법, 운동을 시켜서 각자 자기, 환자들의 각자 자기의 그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용해서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틀어진 거 바로 해주고 굳은 거 풀어주고 막힌 거 뚫어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회복은 누가 시켜준다 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사대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제일 잘 고치는 게 어디가 해야 될까요? 그 메이커 찾아가야 되죠. 모든 제품들이.
메이커 찾아가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 핸드폰 지금 다 쓰고 있는데 핸드폰 삼성 거 쓰면 삼성, LG 거 쓰면 LG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항상 머리에 간직하셔서 우리는 바른 자세만 하면은 우리 몸에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병이 아무리 심한 거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많이 뭐 고장난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게 고장난 거나 많이 고장났거나 우리가 그 센터에 가면 다 수리해 주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을 치료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바른 자세를 해서 우리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바른 자세를 가질 때만이